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자, 오늘 종강하는 날이네요. 자, 마지막 날이에요. 자, 오늘 과세표준 계산 구조로 가자고요. 381쪽. 자, 이 파트가 가장 힘든 파트예요. 세법에서. 양도소득세에서. 딱 보니까 거기 식이 나와 있죠, 그죠? 식을 딱 접수를 해야 돼요. 자, 첫 번째 출발이 뭐다? 양도가액 마이너스 뭐를 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것과 공제 아니하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럼 가장 큰 비용이 뭐다? 취득가액. 그 다음에 이제 뭐를 빼야 돼요? 자본적 지출액. 보유 중에 나간 돈. 그 다음 뭐를 빼야 되나요? 양도비용. 양도비. 그러면은 양도 뭐가 나오나요? 차익. 이익 나면 양도 차익. 손해 나면 뭐라 그래요? 양도 차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뭐라 그럴까요? 필요경비. 그래서 기본서에는 필요경비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양도가액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는 세 가지예요. 취득할 때 나간 비용, 보유 중에 나간 비용, 처분할 때 나간 비. 필요경비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딱 적어야지 없으면. 자, 그래서 이익 나면 양도차익, 손해 나면 뭐라 그런다? 양도차손. 그래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예요. 여기다가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고 기본공제를 빼야 되겠죠? 여기다가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면은 실질소득이 나온다. 양도 뭐다? 소득금액. 그 다음 소득에서 빼는 게 뭐예요? 양도소득 기본공제. 기본공제를 빼면 마지막 종착역이 과세표준이네요. 과세표준. 항상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이 뭐다? 세율. 세율은 어디에다 곱한다? 과세표준에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산출세액이 나오네.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는 스스로 알아서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배우면 거룩한 종강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배우는 거야지. 그래서 1단계는 양도차익을 구한다. 2단계는 소득금액을 구한다. 3단계는 과세표준을 구하고 마지막은 산출세. 이렇게 잘 돼야 될 텐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수없이 했잖아. 이거 몇 번째 배우는 거예요, 이거? 세 번째 배우는 거야. 세 번째. 또 새로울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일단은 양도 차익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명목소득. 세법에서 양도 차익. 그래서 취득가액은 옛날 거죠, 그죠? 취득가액은 낮잖아요. 물가는 뛰었는데 취득가액은 옛날 거를 적용해. 그쵸? 그래서 이게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지 아니한 소득을 사회에서 명목소득이라 그래요. 세법에서 양도차익. 그럼 여기에다 바로 세율로 가면 세금 폭탄 맞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분을 빼주는 게 뭐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예요. 그럼 물가 상승분을 빼주면은 무슨 소득이 나와? 실질소득. 이게 번거예요. 물가 상승을 빼주니까 이게 번거다. 그래서 이 소득을 얻기 위해서 뭐가 들어간다? 기본 비용이 들어가죠. 교통비, 통신비 등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기본 비용, 즉 기본 공제는 어디에서 빼는 거다? 소득금액에서. 그럼 드디어 기다리던 과세표준, 세율을 곱하면은 산출세액. 그래서 세율은 어디에다 곱한다? 자, 세율은 어디에다 곱한다? 과세표준에 곱하는 거야. 막 곱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어디로 들어가요? 양도차익. 그래서 양도차익을 구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두 가지가 있네요. 두 가지가 뭐가 있다? 원칙. 아무런 말이 없으면 원칙. 원칙이 있고 뭐가 있다? 예외. 예외가 있어요. 예외. 원칙은 뭘로 구해요? 실지거래가액. 실지거래가액. 그래서 실지거래가액으로 거래하면 이게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되죠? 거래가액이. 자, 그 다음 취득가액도 뭘로 적어라? 실지거래가액. 그 다음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죠? 이에도 뭘로 적어주면 된다? 실지거래가액. 즉 실지거래가액이 뭐다? 실지. 비용을 적어주면 되죠? 그러면 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나온다고요. 그럼 증명해야죠. 그죠? 입으로만 떠들면 안 되잖아요. 이 두 녀석은 뭘로 증명한다? 매매계약서로. 매매계약서를 제출해야 돼요. 이 두 녀석은 뭐다? 증빙서류, 영수증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에서 확인되는 거는 공제를 받겠네요. 자, 그 다음 이해가 어떻게 합니까? 이해가 확인이 안 되죠? 왜 확인이 안 돼요? 매매계약서가 없어. 또는 증빙서류가 없어. 확인이 안 되네요? 또는 확인이 되는데 뭐다? 인정을 못해. 매매계약서가 엉터리야. 그 다음 두 녀석이 엉터리야. 인정 안 해주죠? 그럼 인정 안 하면 예외적으로 어떤 용어가 들어간다? 추계. 추계 결정 경정한 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추계란 단어가 나와요. 추계가 뭐예요? 추정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교육상 뭐를 알아야 돼? 순서. 순서가 계속 출제되네요. 순서. 이 순서는 좀 기억날 법도 한데요. 그럼 양도가액을 모르면 순서가 뭐다? 매감기. 매감기로 구해. 매감기 기준시가로 구한다고요. 이렇게. 매가 뭐예요? 매매사례가액. 감이 뭐다? 감정가액. 그래서 양도가액이 확인이 안 되면 뭐다? 매감기로 구한다. 뒷글자가 기억나야 돼요. 매매사례가액. 감은 뭐다? 감정가액. 큰 거를 먼저 적어주는 거예요. 원칙이 실거래가액이니까. 매감기. 그 다음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되면 뭐라 그랬어요? 매감 환기. 그래서 환산가액이 나오죠? 환산가액.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기준시가. 그래서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되면 순서가 뭐라고요? 매감 환기. 항상 문제 풀 때는 양도가액이 확인이 안 되는지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되는지 구분해야 돼요. 중요한 거는 환산가액은 취득가액에만 쓰는 거예요. 왜? 양도가액은 최근 거니까 이해를 쓰면 되고 없으면 이해를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녀석. 자, 여기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를 포함해서 공제받는 거죠? 이쪽은. 그럼 이쪽은 이제 뭐를 적어줘야 돼? 두 녀석 적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쪽은 뭐를 적어줬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를 공제받는 거예요. 그럼 이쪽은 뭐다? 이쪽은 어떻게? 법에 의해서 계산해야 되겠죠?
필요경비 두 가지를 어떻게 한다? 계산공제합니다. 계산공제. 법에 의해서 대개계자예요. 대충 계산해준다. 그래서 계산공제는 어떨 때만 쓰는 거다? 추계할 때. 그럼 공식이 어떻게 돼요? 공식이 취공. 이렇게 공식. 취공. 취가 뭐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 그리고 물건별 뭐를 곱한다? 공제율. 부동산은 몇 프로 공제받아요? 부동산은 3%. 3%만 출제돼. 미등기는 0.3. 그럼 예를 들어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1억이다. 그럼 3% 공제하는 거죠? 1억에 3%면 얼마다? 이렇게 300만 원을 법에 의해서 계산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공제는 어떨 때만 쓴다? 추계할 때만.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이쪽은 뭐다?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거. 이쪽은 증빙서류를 제출 안 하는 거. 법에 의해서 순서대로 적고 법에 의해서 계산공제하는 거.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이러면 이제 나온다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계산공제 공식. 뭐다? 취공. 이렇게. 취공이에요. 계산공제 공식.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뭐다? 양도가액 취득가액 결정 방법. 양도가액 취득가액 결정 방법은 원칙이 뭐다? 양도가액을 뭘로 적으면? 실거래가액으로 적으면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을 적어야 돼. 그래야 대응이 되죠? 자, 그 다음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으면 취득가액도 무조건 뭘로 적어야 돼? 기준시가로 적어주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그래야 비교가 되니까. 단 어떨 때 확인이 안 되거나 인정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추계결정 순서로 적어준다. 그리고 매감환기 네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적었다면 필요경비는 어떻게 해준다? 계산공제한다. 취공이란 공식을 통해서 저간 매감환기로 적었다면 무조건 무슨 공식을 대입해야 된다? 취공. 이렇게. 제발 좀 세법도 5월달부터는 공부 좀 해요. 조금씩 하고 있잖아요. 5월달부터는 이제 5월달 끝에 4월달까지는 민법, 공법, 학개론 위주로 공부했잖아요. 많이. 그래서 5, 5월달부터는 좀 세법도 조금 공부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 책 한번 보자고요. 자, 382쪽 꼭대기. 자, 박스에 나왔네. 382 꼭대기. 양도가액 원칙은 뭘로 구한다? 실질거래가액. 예외는 뭘로 구한다? 추계. 순서가 뭐다? 매감기. 자, 취득가액 원칙은 뭘로 구한다? 실질거래가액. 예외는 뭐다? 추계결정. 순서가 뭐다? 매감환기. 그 밑에는 할 필요 없어요. 그다음 기타 필요경비. 여기서 기타가 뭐다? 기타 필요경비는 두 가지를 합쳐서 얘기해. 이게 기타 필요경비예요. 취득가액을 뺀 나머지가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기타 나와 있어요? 그래서 1번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때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를 합쳐서 공제받는 거죠. 근데 추기할 때는 뭐다? 반드시 뭐다? 계산 공제. 그러니까 3%만 알면 돼. 부동산은 3% 공제받아요. 자, 됐죠?
자, 흐름을 잡았고, 자, 지금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밑에 01번 양도 차익의 계산. 그래서 양도 차익은 일단은 공식을 봐야죠. 양도 가액에서 뭐를 뺀다? 필요경비. 필요경비는 어디에서 빼는 거다? 가액. 차익에서 뺀다 그러면 안 돼요. 막 빼면 안 된다고요. 자, 양도 차익의 산정. 나와 있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동일 기준을 적용한다. 똑같이 적용한다랍니다. 그래서 양도가액을 뭘로 적었어? 기준시가로 적으면 취득가액도 뭘로 적어야 된다는 거야? 기준시가에 따른다. 그럼 첫 번째 줄도 똑같잖아. 첫 번째 줄 양도가액을 뭘로 적었어? 실지거래가액. 괄호는 필요 없고 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뭘로 적어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어라. 양도가액, 취득가액 결정 방법이라고요. 자, 그 다음 밑에는 필요 없고 오른쪽 나와 있어요. 자, 2번 나왔네. 2번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원칙은 뭐예요?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원칙이에요. 그러나 2번 실지 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 뭔 뜻이에요? 확인이 안 되거나 인정이 안 될 때는 어떤 단어가 들어간다? 추계조사 결정. 추계란 단어가 들어가요. 그럼 추계 사유가 뭐야? 추계 사유가 쭉 나와 있죠? 뭐요? 다음의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 포인트는 세 번째 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얘기하죠. 이럴 때는 순서가 뭐다? 취득가액을 매감 환기. 이럴 때 하는 거라고요. 그 다음 더 알아보기. 추계결정 및 경정의 사유가 있다. 1.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포인트는 뭐다? 필요한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이 없거나 미비할 때. 미비하면 법은 어떻게 해? 인정을 안 해줘. 이럴 때 추계한다는 뜻이죠. 1번 읽었죠. 2번도 똑같은 거야. 자, 그 다음 니은 제일 아래 추계 순서 3번 출제됐어요. 별 하나 딱 붙이고 박스만 보면 돼요. 박스만.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 양도가액의 순서는 뭐다? 매감기. 그 다음 취득가액의 순서는 뭐다? 매감환기. 포인트는 환산가액은 취득가액만 쓰는 거요. 자, 오른쪽 X 확인 들어갑니다. 왜 틀렸는지. X는 꼭 풀고 가야 돼요. 자, 포인트가 취득가액의 양도가액이에요. 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다. 순서가 뭐라고요? 매감 환기. 뭐가 빠졌어요? 환산가액이 빠졌네요. 환산가액이. 단 이 지문이 양도가액을 물어보면 맞는 지문이죠? 매감기. 자, 그다음 왼쪽 382 X 있잖아요. 왼쪽에 X. 무슨 공식을 물어봐? 양도차익. 그 양도차익에서 양도차익 공식이죠? 여기 봐요. 이거 물어보잖아. 양도가액에서 뭐를 뺀다? 필요경비. 양도차익 공식이니까 양도가액에서 뭐를 뺀다? 필요경비. 그러니까 식이 정리가 안 되면 안 돼요. 식도 정리가 안 돼놓고 세법 어려워요. 자꾸 반복밖에 없어요. 그죠? 자, 그 다음 지금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네요. 넘어가죠. 구체적으로. 자, 위에 문제 한번 풀고 지나가자고요. 문제. 글씨라도 찬찬히 한번 읽어보세요.
자, 포인트가 뭐다? 취득가액을 추계조사. 딱 머릿속으로 뭐가 딱 정리됐다? 매각만기. 그럼 기억. 전후 3개월. 포인트가 6개월 하면 안 돼. 모든 지수는 3개월 갖고 따져. 전후 3개월. 동일성, 유사성. 이런 게 뭐다? 매매 사례가요. 자, 니은도. 자, 양도 당시 실지 쭉 읽다가 포인트가 뭐다? 환산한가액. 환산가액이죠? 그럼 디귿도 전후 3개월. 6개월 하면 안 돼요. 2개 이상. 즉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감정가액 기준시가. 순서가 뒤바뀌었네요. 매각만기가 답이네요. 매각만기. 정답이 몇 번? 2번. 자, 그럼 그리고 제일 밑에 봐요. 용어 정리. 자, 3번 환산가액. 어렵게 나왔을 때 환산가액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환산가액 공식 나왔네. 박스. 양도 당시 실지 거래가액 등에다가 뭐를 곱해? 기준시가 비율로 나눠주는 거예요.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나누면 환산 취득가액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환산가액은 뭘로 나눠주는 거다? 기준시가로 나눠주는 거다. 공식이. 자, 그럼 무슨 뜻인지 한번 보자고요. 여기 한번 봐요. 자,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 실지 양도가액이 나왔네요. 예를 들어서 4억. 자, 근데 실지 취득가액을 적어줘야죠. 실지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돼. 이렇게. 자, 실지 양도가액은 얼마다? 4억. 자, 실지 취득가액은 확인이 안 되죠? 확인이 안 되면 어디로 가? 추계. 추계. 1순위는 매매사례가액. 없다 그러면 감정가액. 없다 그러면 뭐를 해야죠? 환산가액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환산가액. 그럼 이제 뭐를 파악해야 돼요? 기준시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 뭐를 파악해야 돼? 기준시가를 파악해야 돼요. 그럼 문제의 제시가 되겠죠? 그럼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2억이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1억이라고 가정하자고요.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4억에다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2억분의 얼마가 나온다? 1억. 2분의 1이죠? 그럼 환산 취득가액은 얼마가 나온다? 2억. 이렇게. 그럼 이게 뭔 뜻이요? 기준시가가 2억으로 뛰었죠. 배로. 그럼 실거래가액도 뭐다? 배로 뛰는 거로 보는 거를 환산가액이라 그래. 배로 뛰었잖아. 그럼 실지거래가액도 배로 뛴다. 이렇게 하는 거를 환산가액. 그래서 중요한 거는 환산가액은 뭘로 나눠주면 된다? 기준시가로 나눠주면 된다. 이거 5번 출제되는 거예요. 이거 환산가액 구할 수가 있어야 돼. 자, 그 다음 기준시가 밑에 기준시가 나와 있죠? 자, 기준시가는 시세의 7, 80%. 국세를 부과할 때 정부가 결정한 가액이 기준시가잖아요. 자, 그럼 올라가 볼까요? 오른쪽 기준시가 쭉 나와 있죠? 자, 토지는 기준시가가 뭐다? 1번 지역 개별 공시지가 매출 긋고 공시가격.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네 글자로 뭐다? 공시가격. 여러분들이 안 까먹는 거. 안 까먹는 거 나왔잖아. 오랜만에. 개별 공시지가 공시가격. 지방에서는 뭐라 그래요? 시가표준액. 국세에서는 뭐라 그래요? 기준시가. 이렇게 안 까먹는 것도 나와요. 왕기초. 지금 됐죠? 자, 그 다음 나머지는 필요 없어. 건물. 2번 내려와요. 일반 건물. 일반 건물은 어쩌고 저쩌고 1년에 한 번 누가 만들어? 미출고야.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한 거야. 이게 기준시가라고요. 자, 그 다음 2번.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은 쭉 가다가 어떻게 만들어? 이거는 뭐다?
지정지역을 여기에요. 투기지역에. 투기지역의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은 쭉 읽다가 마지막 줄 포인트가 뭐다? 국세청장이 따로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 합쳐서 만들어. 그래서 투기지역의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은 따로따로 발표하는 게 아니라 일괄 합쳐서 발표한다. 합쳐서. 자, 그 다음 주택은 나왔네. 기억나는 거. 공시가격 나와 있죠? 개별 주택가액, 공동주택가액. 공시가격. 이거를 기준시가. 지방에서는 뭐라 그런다? 시가 표준액. 안 까먹는 거. 자, 넘어가죠. 근데 꼭대기 X. 한번 해봐요. X. 자, 이거는 뭐냐 하면은 여기 보세요.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죠. 환산가액으로 무조건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인정해 주지 않는 것도 있다. 여기 봐. 취득가액을 알고 있어. 취득가액을 알고 있다고 5억이야. 취득가액. 근데 환산해 보니까 4억이 나온 거야. 그러면 5억을 적는 게 아니라 취득가액을 얼마로 적어줄 수도 있다. 4억으로 적을 수도 있죠. 그럼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 반대로 취득가액이 5억이야. 알아들었나요? 환산해 보니까 7억이 나왔어. 그럼 뭘로 적고 들어가면 세금이 절세가 되는 거야. 7억으로. 높은 가액으로. 그래서 법을 아는 분들은 뭐다? 옛날에 취득가격과 환산가액을 계산해 보는 거야. 그래서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신고가 들어가. 그러면 뭐다? 세금이 줄어들죠? 줄어드니까 제재를 가한다. 딱 하나. 그래서 그 얘기예요. 385조 꼭대기 더 알아보기.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꼭대기. 자, 1. 거주자가 포인트가 미출고 건물 신축. 건물을 신축했잖아. 그럼 신축하면 취득가액이 뭐야? 소요된 비용이야. 5억. 건물을 신축하면 취득가액이 뭐다? 소요된 비용. 그럼 이거를 이제 양도하지? 양도하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양도가액이 8억이야. 그럼 취득가액이 5억이요. 소요된 비용. 그럼 이거를 5억, 응? 뭐를 해본 거야? 환산가액. 환산가액을 한번 법에 의해서 만들어 본 거예요. 환산가액을 만들어 보니까 6억이 나왔더라 이거지. 그럼 신고를 뭘로 해? 이걸로 안고 이해로 하더라 이거지. 그러면 양도세가 줄어들죠? 취득가액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법에서 1번 몇 년 이내에 팔 때? 5년 이내에 팔 때. 신축한 거를 5년 이내에 팔 때는 어떻게 한다?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해? 소요된 비용보다 높으니까. 높으니까 6억으로 하겠지? 그럼 양도세 줄어들었잖아. 그러니까 법은 어떻게 한다?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몇 프로를 5%를 양도세가 결정되죠? 결정세액에 더한다. 5%는 뭐가 5%야? 환산가액의 5%. 이거 6억이면 6억의 5% 환산가액의 5%예요. 5%를 결정세액에 더해서 세금을 많이 걷겠다는 얘기죠.
중요한 거는 5%를 무슨 가액에 더한다? 환산가액에.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5%를 어디에 더한다? 결정세액에. 그럼 이게 5%면 얼마야? 5%면 50%면 3억이지. 5%면 3천만 원. 그래서 3천만 원을 어디에 더해버린다? 산출세액에. 꼼수 부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자, 오른쪽. 그래도 기출 체크잖아. 기출. 5포인트가 5%야. 포인트가 5%. 5% 어디에 더해? 환산가액이 5%죠. 산출세액이 5%가 아니라. 이거 작년에 기출이잖아. 다 맞췄잖아. 이거 7번 배워갔어. 5%는 어디 거를 얘기한다? 환산가액. 딱 보니까 산출세액 벌써 틀렸잖아. 아싸 5% 이거를 맞는 거라고 했어. 작년에 세법이 얼마나 쉬웠어. 이거 연습했잖아. 10번 이상. 5%는 뭐에? 환산가액에. 산출세액에 속지 말자. 자, 넘어가죠. 자, 386페이지. 자, 양거로서 3번.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요. 하기 전에 4번 별 하나 딱 붙이고 유예. 자, 4번의 기준시가. 유예 4번.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기준시가죠? 그다음 1번. 취득권리만 압니다. 취득권리. 대표적으로 뭐다? 분양권. 분양권 전매하잖아요. 분양권 1번. 취득권리의 대표적인 건 뭐다? 분양권. 그럼 분양권의 기준시가는 뭐다? 불입한 금액 밑줄 긋고. 불입한 금액 하면 틀려요. 여기에다 뭐를 더한다?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한 P를 더하는 거. 반드시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한 프리미엄이 붙어야 돼요. 이게 분양권의 기준 시가입니다. 됐어요? 왜 종일 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불입한 금액에다가 프리미엄만 딱 하고 밑으로 내려와야 될 거 아니야. 계속 뭘 적는 거야? 계속 적어. 괜찮아요. 계속. 적다 보면. 그리고 한 번에 합격하는 사람들은요. 토요일날 일찍 일어나요. 일요일날 일찍 일어나요. 잠은 죽으면 원 없이 자. 부지런해야 된다고요. 일찍 일어나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토요일이잖아. 집에 가서 딱 일하고 일찍 잡니다. 딱 10시에서 12시면 소등을 하고 내일 일요일을 맞이해서 이제 뭐를 할 것인가 눈 감고 생각하면서 자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요. 양가로 3번.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이죠? 그럼 실지 거래가액이 뭐다? 양도가액이.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 4글자로 양도가액. 5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총 받은 돈 수입금액. 4글자로 양도가액. 5글자로 뭐라 그런다? 총 수입금액. 그다음 10억을 받으면 10억이 양도가액이죠? 자, 그럼 칠판 한번 보세요. 양도 차익을 줄이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거를 줄이는 방법은 양도가액을 적게 적어야지. 적게. 그럼 이게 줄어들잖아요. 그 다음 취득가액을 어떻게 적어야 돼? 취득가액을 높게 적을수록 이게 줄어들죠? 그럼 이게 적게 적으려면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돼? 다운 계약서. 이걸 높게 적으려면 계약서를 어떻게 적어야 돼? 업 계약서. 그럼 양도세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나 다운이나 업을 쓰면
걸리면 큰일 나요. 과태료도 물고. 다운이나 업은 안 씁니다. 실무에서 대부분. 걸리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세금을 줄이고 싶으니까 다운이나 업을 쓰기 싫어. 그럼 친인척과 짜고 적을 수 있잖아. 친인척과 짜고 낮게 적고 높게 적고 친인척과 짜고. 응? 그래서 친인척을 지금부터 뭐라 그래요? 특수 관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친인척. 그래서 친인척과 짜고 양도가액을 어떻게 적어서 낮은 가액으로 양도했다. 저가 적게 적어서 시세보다 적게. 그 다음 취득할 때는 친인척과 짜고 어떻게 고가 취득한 거야. 취득을 뭐라 그래요? 양수. 그럼 낮은 가액으로 적고 높은 가액으로 적죠? 그러면 이게 줄어들잖아. 줄어들죠? 줄어들어? 그럼 그대로 법은 인정 안 해요.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낮은 가액으로 팔고 높은 가액으로 취득해서 부당하게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 그래요. 자, 뭔 용어가 나온다? 부당자가 부당하게 양도소득세를 줄였죠? 양도소득세를 줄인 행위와 계산은 이 거래를 어떻게 하겠다? 부인. 이렇게 친인척과 짜고 낮은 가액으로 팔고 높은 가액으로 적어서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어떻게 해서 감소시킨 행위와 계산은 이 거래를 어떻게 하겠다? 부인. 인정하지 않겠다. 인정하지 않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뭘로 적어준다? 시가로 적어줍니다. 이게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에요. 그럼 여기 보세요. 그럼 시가보다 초과해서 취득했죠? 고가는 시가보다 초과해서 취득하니까 초과액은 공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시가가 양도가액이 되고 시가가 취득가액이 됩니다. 그래서 미달액이나 초과액은 인정을 안 해요. 그럼 이거는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부당하게 양도세를 줄인 행위와 계산은 이 거래를 부인하겠다. 법에서 뭐 할 때만? 인정할 때만. 무조건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거래를. 인정할 때만. 그럼 인정이 뭘까요? 이거는 고급 강의에서 배워. 미리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인정은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이 3억 이상 차이 나거나 또는 시가의 5% 이상 차이 나는 거래는 뭐다? 양도세를 띄어먹었으므로 이 거래를 부인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뭘로 적어준다? 시가로. 그래서 무슨 용어가 나온다? 요 용어가 나오면 부당이죠? 부당하게 양도세를 줄였어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뭘로 적어준다? 뭘로 적어준다고요? 시가. 고로 미달액이나 초과액은 제외를 합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어려운 거 하나 배웠어요. 자, 2번 나왔네. 이거 별 딱 붙이고 어렵게 나왔을 때. 나왔죠? 특수관계자인 거래. 쭉 나왔잖아요. 나와 있어요. 이를 적용할 때 쭉 이렇게 나왔어요. 좌우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그래서 옆에 기출 나왔네. 지금 이거 하지 말아요. 지금 이거 하면은 여러분들이 힘들어서 안 돼.
자 4번으로 들어가요. 일단은 4번으로 들어가요. 4번으로 이거는 고급 강의로 가요. 2번은 지금 이런 거 배우면 안 된다고요. 지금 저것도 안 되는데 이거 자 양거로 4번. 자 이번에는 뭘로 간다? 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로 갑니다. 취득가액. 자 실제 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필요경비 몇 개다? 3개. 필요경비가 3개죠? 하나는 취득가액, 하나는 자본적 지출액, 하나는 양도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필요경비를 공제받으려면 포인트가 뭐다? 네 번째 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거예요. 자 그럼 칠판 보자고요. 양도가액 마이너스, 자 칠판 주목, 필요경비가 몇 개예요? 3개.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양도비. 그러면 뭐가 나온다? 뭐가 나와요? 양도 차익. 이렇게. 그럼 3가지를 합쳐서 뭐라 그런다? 필요경비. 그럼 출제는 뭐가 나와?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그러면 양도가액에서 공제받는 거예요.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면 공제 못 받는 거. 그래서 필요경비 포함 여부가 계속 출제되는 거예요. 그럼 필요경비를 공제받으려면 필수가 뭐다? 증빙서류를 제출하라. 단 제출 안 하는 게 있어. 딱 하나. 취득세. 취득세는 속일 수가 없죠? 이거는 증빙서류가 없더라도 공제를 해줘요. 나머지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돼요. 자, 그래서 1번. 1번이 그 얘기예요. 자, 기억. 자, 기억.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경우. 나와 있죠?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경우. 봤습니까?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취득가액. 자, 취득의 형태는 3가지가 있어요. 그 법조문이 복잡하기 때문에 정리를 잘해야 돼. 일단은 뭐다? 돈 주고 샀어. 유상. 돈 주고 샀다고요? 유상. 그러면 아파트를 분양받죠? 그럼 분양받으면 뭐가? 매입가격. 분양가격. 매입가격이 뭐다? 취득가액이에요. 매입가격. 분양을 5억짜리 받았어. 그럼 5억이 뭐다? 취득가액이야. 여기에다가 세금 내야죠? 뭐를 내? 취득세. 취득세. 그리고 과거에는 등록세라 그랬죠? 취득 관련 세금. 취득세가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등록면허세.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포함해줘요. 그러면 취득가액은 얼마가 돼? 5억 2천만 원. 재산세는 안 더해요. 그리고 그 얘기예요. 취득세 어디 있을 텐데요. 그죠? 더 알아보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더 알아보기 취득세. 오른쪽. 납부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취득세는 필요경비로 어떻게 한다? 공제한다. 그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여기 보세요. 그럼 취득세는 최대 몇 프로 공제받아요? 최대 4%. 취득세는 최대 4% 공제받잖아요. 상가를 분양받으면 최대 4% 공제받아요. 그래서 계산 공제할 때는 부동산은 몇 프로야? 3%를 해줘요. 이게 최대 4%니까 이거보다 똑같으면 안 되죠? 한 단계 낮은 3%라는 숫자가 나온 거예요. 계산 공제율. 자, 그 다음 거기 뭐라고 나왔어요? A에 취득원가에 나와 있죠? 현재 가치 할인 차금. 그 다음 부가가치세. 이 부가가치세는 환급 못 받은 경우를 얘기해요. 환급 받으면 부가가치세는 공제 안 해줘요.
부가가치세는 환급 못 받는 경우도 있죠. 이럴 때는 부가가치세도 포함해 줍니다. 뭐 면세사업자 이런 거 알 필요 없어요.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환급 사업자는 환급 받잖아. 공제를 안 해줘. 그러나 개인 등은 환급을 못 받는 경우도 있겠죠. 그럴 때는 부가가치세도 포함해 준다고요. 자, 나왔다. 밑에 부당 나왔네.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 초과액은 제외. 자, 여기 보세요. 이거잖아. 이거 고가로 취득했잖아. 시가가 3억이야. 알아들었나요? 시가가 3억짜리를 고가 취득했죠? 5억에. 그럼 이해를 인정하지 않고 취득가액은 얼마를 적는다? 3억. 그럼 시가 초과액 얼마? 2억은 제외. 3억짜리를 7인척과 짜고 얼마로 취득했어? 고가로 5억. 그럼 부당행위 계산 부인은 뭔 뜻이다? 5억을 인정하지 않고 취득가액을 얼마 주겠다? 3억 시가로. 고로 초과액은 어떻게 한다? 제외. 그럼 두 글자로 적어. 시가가 취득가액이 된다는 뜻이에요. 시가가 취득가액이다. 초과액 제외. 알아들었어요? 자, 그 다음 오른쪽 B번. 자, 오른쪽 B번이죠? 오른쪽 B번. 자, 칠판 봐요. 이번에는 유상인데 뭐다? 경매로 취득했어. 유상인데 경매로 취득했다고요? 그러면 뭐가 취득가액이야? 경락대금. 경락대금이 5억이다. 그럼 5억이 취득가액이 되겠죠? 팔 때는. 근데 이게 소송이 걸렸어. 하자가 있는 경락받은 거죠, 부동산을. 그 소송 걸리잖아. 그럼 소송 걸리면 소송 비용이나 화해 비용이 지출했다면 뭐다? 취득가액에 더해줘야 되겠죠? 그럼 소송 비용, 화해 비용 2천만 원 들어갔어. 그럼 나중에 팔아먹을 때 취득가액은 얼마가 된다? 5억 2천만 원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뭐가 나왔어요? 오른쪽에 소송 화해 비용 취득가액에 더한다라는 뜻이에요. 더해서 5억 2천. 근데 중요한 건 그 뒤에 지문. 그 지출한 연도에 포인트 적어요. 각소득금액. 각소득금액은 타소득을 얘기하는 거야. 양도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필요경비에 산입 더해서 공제받은 거는 제외. 제외해서 공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2천만 원. 맨 위에는 항상 뭐가 있어? 맨 위에는 양도가액. 그래서 팔아먹을 때 경락대금 양도가액에서 빼주는 거죠. 그 다음 소송비용 빼주는 거예요. 양도가액에서. 근데 2천만 원을 어디에서? 예를 들어서 얘가 사업자야. 사업소득. 지금 양도소득세를 배우는 거예요. 타소득에서 공제를 받았어. 2천만 원 중 먼저 800만 원을 산입해서 공제받았다고요. 사업소득에 2천만 원 중에 얼마? 800. 이거 제외하고 알아들었나요? 팔아먹을 때는 제외하고. 그럼 빼야지. 제외하고. 그럼 얼마야? 1,200만 원만 공제받아라. 그럼 취득가액은 얼마로 바뀌는 거야? 5억 1,200만 원을 양도가액에서 공제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공제 받지 말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포인트가 뭐다? 포인트가 제외한 금액. 공제받았기 때문에 포함한 금액 하면 틀린 지문이에요. 제외한 금액. 그래, 제외하고 1,200만 원만 공제받아라 이거지. 자, 그 다음 C번.
자, 이번에 여기 보세요. 이번에는 뭐다? 장기 할부 취득이야. 장기 할부 취득이라고요. C번은. 그래서 A C번 나와 있죠? 당사자 약정에 밑줄고 약정에 의한 대금 지급 방법이 무슨 취득이다? 장기 할부 취득이다 이거지. 알아들었어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매입 가격 원래 5억짜리야. 원래 5억짜리를 어떻게 취득한다? 장기 할부로 약정했어. 5억짜리를. 그럼 할부로 취득하면 5억을 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자를 붙여서 주는 거야. 약정, 뭐를 약정한 거야? 이자를 주기로. 이자 상당해. 이자. 그러면 이자가 2천만 원이다. 2천만 원이야. 그래서 2천만 원을 합쳐서 거래가액을 확정했죠? 거래가액을 확정했잖아. 그럼 나중에 팔아먹을 때 취득가액은 얼마야? 5억 2천만 원이 된다는 뜻이에요. 알아들었어요? 그 이자 상당액이란 단어가 나왔잖아요. 근데 2천만 원을 주기로 했죠? 근데 이거를 지연을 시켜. 그럼 지연시키면 2천만 원에 대한 뭐가 또 발생해? 추가 이자가 발생해. 이런 이자는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지연 추가 이자는. 그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니은에 A가 나온 거예요. 니은에 A. 파란 거 나왔죠? 지급 기열의 지연. 추가로 발생 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아니한다. 아니한다. 공제 못 받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이자는 여기 봐요. 무슨 이자다? 할부 이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할부 이자. 중요한 거는 무슨 이자? 대출 받죠? 대출금의 이자는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대출 이자는 공제 못 받아요. 단 주택의 취득대금에 충당하기 위한 대출금의 이자는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제외. 왜 대출 이자는 공제를 못 받아요? 대출 안 받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아파트 5억에 분양받아서 들어갔죠? 대부분 다 대출을 받죠?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일부는. 그럼 대출 받는 사람만 나중에 팔아먹을 때 공제해주고 대출 안 받은 사람은 안 해주고 난리 부르스가 나죠? 다 대출 받으려고 그러지. 다 팔아먹을 때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대출이자는 왜 공제 안 해줘? 안 받는 사람도 있으므로. 이런 걸 해주면 은행이 마비가 돼요. 그죠? 그 부자들만 혜택을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뭐가 나왔어요? 여기 출판 주목. 취득 방법 3개. 자, 여기 봐. 돈 주고 사고, 취득세 더하고, 경매로 취득하죠? 소송 화해 비용 더하고, 그 다음 할부로 취득하면 이자 더하고. 단 가장 중요한 게 이거야. 타소득에 먼저 공제받은 거는 제외하고 1,200만 원만 공제받는다. 자, 그리고 여기 보여. 이자지 이거. 이자. 이자를 8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이 이자, 할부 이자죠? 이거를 개인들은 이자라 그래. 할부 이자. 그러나 사업자들은 고급스럽게 뭐라고 얘기한다?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이자를 얘기하는 거요. 개인들은 이자 상당액. 사업자들은 일반인이 못 알아듣도록 현재 가치,
할인차금. 이거 이자를 얘기하는 거요. 그래서 현재 가치 할인차금도 뭐다? 5억에 2천만 원을 더해서 공제 받는 거라고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 용어가 어디 나와 있잖아요. 어디 나와 있어요? 현재 가치 할인 자금이라고. 찾아요. 어디 있어요? 있다고요? 찾았죠? 그래서 밑에, 그 다음 나머지는 필요 없고. 자, 밑에 D, 부당행위 또 나왔다. 부당행위 계산 나와 있죠? 특수관계자 간 고가 취득의 경우 시가초과액은 어떻게 한다? 제외. 공제 못 받아요. 시가초과액은 초과액은 공제 못 받는다고요. 자, 넘어가죠. 그리고 꼭대기 기납부한 상속세 증여세도 공제 못 받아. 세금은 뭐만 공제받아? 원칙이 취득세만, 등록면허세만 공제받아요. 상속세 증여세 공제 못 받는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뭘로 들어갑니까? 이제 자본적 지출액으로 들어갑니다. 절대로 수익적 지출액은 공제 못 받죠? 자본적 지출액이 공제받는다. 자본적 지출액이 뭐예요? A 나와 있죠? 쭉 읽다가 내용연수를 연장. 내용연수는 건물 수명을 연장시키는 겁니다. 그럼 수명을 연장시키면 자산의 가치가 증가되죠? 수선비인데 자산의 가치가 증가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자본적 지출액이다. 수익적 지출액은 공제 못 받아요. 수익적 지출액이 뭐예요? 수익적 지출액은 수선비야. 공통사항은 대부분 건물 수선비예요. 자본적은 재산의 가치가 증가되는 거. 수익적은 재산의 가치가 증가되지 않는 거. 뭐 하는 거야? 현상유지. 유지를 위한 지출. 이런 거 있잖아요. 원상복구. 원상복구를 위한 지출은 공제를 안 해줍니다. 재산의 가치가 증가되는 거.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아파트를 분양받죠. 분양받잖아요. 발코니 확장 공사를 하면 자본적이다, 수익적이다? 자본적. 아파트 값이 올라가요.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방 확장 공사를 합니다. 자본적이다, 수익적이다? 자본적이다. 방 확장 공사하면 아파트 값 더 받아요.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조명을 다시 해서 자본적이다, 수익적이다? 수익적. 현상유지잖아.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도배를 다시 해서 자본적이다, 수익적이다? 수익적. 재산의 가치가 증가되는 걸로 안 본다고요. 현상유지, 원상복구. 여러분들이 하는 화장비는 자본적이다, 수익적이다? 화장비는 수익적이야. 그러나 얼굴에 칼 대지? 칼 대는 거는 자본적이야, 수익적이야? 자본적이야. 내 몸값이 올라가요. 그런 것만 기억을 잘해요. 자, 그래서 박스 나왔잖아. 더 알아보기. 쭉 1번 밑줄 그어. 개조. 건물을 뜯어 고쳤잖아. 개조하면 새 건물이 되죠? 새 건물이 되니까 건물 가치가 올라간다. 이게 자본적이야. 2번 엘리베이터 냉난방을 설치하면 건물 가치가 올라가지? 그 다음 3번 빌딩 등에 피난시설 등을 설치하면 빌딩 값이 올라가. 이런 게 뭐다? 자본적 지출액이라고요. 자, 다음 B번. 자, B번 나왔다. 이번에는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후니까 자본적이죠? 뭐를 얘기해? 소송비용, 화해비용. 자본적. 근데 이거를 어디에다 써먹었어? 똑같잖아. 각소득금액. 원리가 똑같아요. 각소득금액에 필요경비로 산입해서 공제받았죠?
그래도 공제받은 거는 제외한 금액이 공제되는 거예요. 항상 이거야. 이거 공제받았잖아. 그럼 제외한 금액을 공제받는 거라고요. 팔아먹을 때는 포함만 금액하면 안 돼요. 제외한 금액. 포함만 금액을 다시 공제받으면 이중공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10번 쭉 읽다가, 자, 10번은 필요 없어요. 오른쪽. 자, 오른쪽 D번 거실 및 방 확장 공사, 아파트 값이 올라가요. 이런 거를 이용 편의를 위한 지출, 이런 것도 공제해줘요. 자, 그 다음 2번은 어떤 부담금? 개발부담금. 왜 지출해? 땅값이 올라가니까 지출하는 거예요. 개발부담금. 자, 그 다음 밑에는 재건축 부담금. 왜 지출해? 아파트 값이 올라가니까. 이런 게 뭐다? 자본적 지출액이다. 그 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수익적 나왔네. 수익적은 공제 못 받아요. 능률 유지, 현상 유지, 이런 것들은 공제 못 받는다. 수익적. 자, 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양도 비용. 직접 비용이죠? 박스가 양도 비용이다. 박스에 증권거래세가 왜 나왔어요? 대주주. 대주주는 거래세도 물고 양도세도 물어야죠? 이중과세다. 거래세 공제해준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신고서 작성 비용, 이런 거 공제받아요. 증빙서류,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여기에 소개비는 뭐다? 중개보수. 공제받아요. 증빙서류가 있으면. 그 다음 네 번째 점은 인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무슨 비용이 들어갔다? 명도비용. 명도비용, 증빙서류 있으면 공제받아요. 이런 게 뭐다? 양도비용이라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어렵게 나왔을 때 B번 별 하나 딱 붙이고 B번. 자, 포인트가 뭐다? 국민주택채권, 토지개발채권. 이거 만기에 뭐 받아요? 금전 받잖아. 상환채권이 아니에요. 국민주택채권, 토지개발채권을 매입합니다. 왜 매입해요? 그래야 등기신청을 받아줘요. 법에 의해서 매입해야 등기신청 받아줘요. 그러면 서민들은 만기 전에 팔아먹죠? 만기 전에 팔아먹으면 이익 난다, 손해 난다? 손해 난다. 공제해주겠다. 매각차손. 자, 칠판 봐요. 근데 누구에게 팔아야 돼? 상대방을 따져요. 금융기관에게 팔아야 됩니다. 상대방 따진다고요? 그럼 100만원 손해났어. 이거 공제해줘요. 근데 금융기관에게 팔지 않고 누구에게 팔았어? 외이자에게 팔았죠? 사채업자에게 팔았어. 그럴 때는 뭐다? 한도가 있다. 한도 없이 하면 안 돼요. 어디에 팔았다 가정하고 금융기관에 양도했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포인트는 뭐다? 상대방 따져요. 한도 따져요. 뭔 뜻이다? 외이자에게 파니까 3천만 원이야. 외이자에게 파니까 이거를 공제 안 하고 금융기관에 팔았다 가정하고 한도 100만 원만 해줘요. 3천만 원 안 해준다고요. 짜고 할 수 있으므로. 그래서 시험은 어떻게 나와? 한도 없이 틀려요. 상대방 관계없이 틀려요. 자, 여기까지가 필요경비 포함 여부네요. 자, 칠판 한번 봐요. 자, 좀 길어졌네요, 시간이. 자, 칠판 주목. 필요경비는 몇 가지다? 하나, 둘, 세 가지. 출제되는 거는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그러면 양도가액에서 공제 못 받는 거예요. 필요경비에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그러면 공제 받는 거.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면 공제 못 받는 거. 그럼 공제 못 받는 것만
알면 되잖아. 첫 번째, 수익적 지출액은 공제 못 받아. 알았나요? 그 다음 두 번째 공제 못 받는 거는 뭐다?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 초과액 공제 못 받는다고요. 저쪽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의한 뭐다? 이거 5억에 취득했죠? 그러면 얼마를 공제받아? 3억. 그래서 시가 초과액은 공제 못 받아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공제 못 받는 거는 대출이자. 대출이자 공제 못 받아요. 그리고 네 번째 공제 못 받는 거는 뭐다? 지연, 추가이자 공제 못 받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다른 소득에서 먼저 공제받았죠? 다른 소득에서 먼저 공제받은 거는 양도세 계산할 때는 제외. 공제 못 받아요. 딱 5개네. 공제 안 해주는 거. 자, 잠시 쉬었다 하자고요. 쉬었다.